자, 이번에는 저희가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네. 올해는 좀 이제 엔데믹이 선언이 되고 많은 부분 자유를 되찾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난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아, 마스크 안 끼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진짜 올해 마스크를 네. 벗은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어떻게 올한해 마스크를 낀 모습이 예쁘신가요? 아니면 벗은 모습이 예쁘신가요? 전 사실 마스크를 꼈을 때가 낫다는 분들이 어머 눈이 민지가. 예쁘시네요 이랬는데 마스크를 벗었더니 이렇게 생기셨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난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럼요. 네, 뭐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좀 울적하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때 당시에는 더 많은 분들이 좀 그러셨는데 왜 우리가 똑같이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는데 누군가는 더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좀 괜찮았는지 좀 그게 궁금하긴 해요. 네. 두 분은 네. 누군가가 네. 나는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직접적으로요? 네. 저는 좀 마음의 상처를 아, 진짜요? 입죠. 어. 마상이죠. 대놓고 네. 난 너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상처 받죠 누구나. 전좀 다른데요? 상처 안 입으세요? 전- 타격감이 없어요? 전 그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뭔데? 아, 싸우나요? 네가 뭔데? 야, 잠깐 따라와봐라.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 이 사건에 대해서 두 분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 같은 말인데.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재난이라든가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받아들이는 그 강도는 다 다릅니다. 그거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내적인 강인함이 얼마가 있느냐,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내 내적인 힘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들도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거에 더불어서 내가 이런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내적으로 좀 그런 강인함이 적거나 네. 또 지원 체계가 약하거나 이런 네. 사람들은 훨씬 우울감을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2018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울과 관련해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숫자와 네. 2022년에 네. 우울과 관련해서 진료를 받은 숫자는 2배나 뛰었습니다. 2배요? 네, 10만 명이었다면 20만 명. 두 배가 늘었다고요? 네. 네.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사회적 위기가 네. 개인의 정신 건강에는 조금 악영향을 준 거는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상담 건수도 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40% 증가했다는 발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이런 사회적인 위기는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정신 건강은 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은 학생들 많이 가르치시는데 네. 학생들 중에서 또 어떤 학생 한 명이 전 교수님 싫어요라고 얘기하면 교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너 X야. 바로 그렇게. 그러면 실제로 이 전염병이나 뭐 자살률 이게 어떤 진짜로 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사실은 재난이 발생한 그 시기에는 자살률이 그렇게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발생했다고 바로 네.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다들 나뿐만 아니라 이 재난 상황에서는 다들 어렵고, 맞아요.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해. 이런 공감들. 으쌰으쌰. 맞아요. 네. 우리도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막 네. 이제 마스크 구해서 네. 다들 조심하고 격리하고 네. 그랬잖아요. 네, 네. 처음에 막 돈도 주고 그랬는데. 맞아요. 처음에 그랬었어요 이제. 위험한 거는 오히려 재난이 끝나고 난 이후 2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즈음에 네. 이때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지원금 주는 것들이 이제 다 나오지 끝났잖아요. 않게 되고, 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자영업과 관련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걸 갚아야 하는 이런 시기가 나타나게 되고, 네. 막 이러면서 이제 가중되면서 오히려 재난이 끝나고 난 2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더 힘들어지는 자살률이 거군요.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얼마 전에 현 정부에서는 정신건강 혁신 방안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내어놓았죠. 네. 이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제일 높았을 때가 2011년이거든요. 네. 그때 인구
10만 명당 32명 이렇게 자살을 했었다면은 국가가 이런 거는 이제 국민의 생명의 안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조금 네.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고 해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만들고 자살 예방할 수 있는 인력을 네. 배치시키고 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2020년 1월 때까지는 자살률이 좀 많이 감소했었어요. 오, 10만 그래요? 명당 뭐 한 네. 22명, 23명. 오, 한 이렇게까지. 30% 정도는 네. 줄었네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대책만으로 자살률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네.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강도 높은 네. 자살 예방 대책이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음.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 이번에 놀라운 하나의 변화가 생기죠. 오, 뭘까요? 어떤 궁금해요. 거예요? 우리 근무를 하거나 이러면 성폭력 예방 교육 들으시죠? 네네, 뭐 네. 그런 거 네. 있죠. 뭐 학대 학대 네. 예방. 예방 교육 아동학대 들으시죠? 네, 예방 네.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네. 있죠. 들으시죠? 네. 그런 거에 하나가 더해집니다. 오.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아. 네. 꼭 필요하네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아. 2024년 7월부터 의무화가 되고요. 우와. 네. 공무원도 의무화됩니다. 아, 이제 그 우와. 대상이 많이 확대가 네네.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초중고 공무원 대상으로 한다면 향후에는 일반 기업체라든가 또는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확대되어 나갈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신건강 검진이 확대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교수님? 지금 현재로는 20세에서 70살까지는 네. 10년에 한 번 정신건강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 어떻게 받아요? 아마 건강 저 아직 한 번도 안 받은 것 같은데.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검진하면 네. 건강 건강검진? 검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때 보면은 문항이 한 4문항 정도 있어요. 아, 이렇게 체크하게끔. 네네. 키, 몸무게, 뭐 네네. 실력 뭐 이런 거 쓰면서 문진표, 그런 게 좀 문진표. 문진표에 네.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단계적으로 지금은 20살에서 34살까지의 네. 대상에게는 2년에 한 번 받도록. 10년이면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전에는 우울증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네. 이제는 조현병, 조울증 이런 아. 것까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문항들도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정신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어려움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이 연령대거든요. 방치되기 전에 빨리 찾아서 네.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그렇죠. 목적이네요. 그리고 네, 조금 맞습니다. 더 촘촘하게 들여다볼 네. 수 있게끔 개편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오, 좋네요. 네,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새해 또 앞으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교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활동을 하거나 나를 위한 선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네. 위한. 나를 위한 선물. 활동. 네. 그러면 뭐 내가 네. PT를 받는다. 네. 맞아요. 그다음에 나를 위한 맛있는 걸 네네. 먹는다. 그다음에 내가 뭐 어떤 뭐 월급을 받았는데 거기서 아주 작은 돈이라도 네. 나를 위한 걸 산다거나 저 그런 거 있어요. 다이소 가서 쇼핑할 때 너무 행복해요. 아, 그래요? 나를 위한 행복한 소소한 행복. 네. 뭐 예. 스티커 이런 거 사고.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막 펜 사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금액이 좀 비싸도 괜찮습니까? 네, 플레이스테이션 맞습니다. 5 이런 거는 한 8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안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래? 네. 여보, 그건 안 된대. 소소한 일상을 누리는 네. 거 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행복이라면 그 행복을 느끼면서 여러분들도 정신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키워드 나를 위한 이 마지막 키워드가 전 참 그쵸? 와닿네요. 네. 사실 오늘 저희가 멘탈 톡톡 마지막이에요. 아. 너무 아쉬운데 저희가 사실 거의 1년 동안 지금 이 멘탈 톡톡을 해오면서 저희도 함께 성장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떠셨어요? 진짜 많이 성장했죠. 그쵸. 매 회마다 네. 새로운 정보를 늘 얻어가고 네, 그 어디 가서 수업 듣는 것보다 네, 훨씬 유용하고 네. 효과적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거 멘탈 톡톡을 진행하면서 제 마음도 함께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 내가 막 힘든 순간들이 있고 이랬던 것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몸이 아픈 것처럼 한 번씩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근데 이걸 다 극복해내고 긍정적인 이 정신으로 이겨내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성장했네요. 그럼요. 제가 네. 이만큼 성장했어요. 와. 미술치료 편에 저거 아시죠? 그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는 작은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아쉽게 이렇게 시즌 1을 마무리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습 그대로 돌아옵니다. 시즌 2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즌 2를 응원하면서 그럼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오늘도 톡톡 튀는 토크로 채워봤습니다. 정신건강 토크쇼 꿀주 마음건강TV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멘탈 톡톡 시즌 2 커밍 순. I will be back.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